그리고 현재 동덕여대 영업과 컴퓨터 이벤트과 쪽에 전공하고 지금 계시고 현재 하이어트 인터컨티넨탈 쪽에 교육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상이나 마음수련 쪽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또 그런 사이에 이제 마음의 과학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고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대가시고 또 이런 부분에 고수라고 하나요? 그렇게 그러실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쑥스럽고요. 많이 오히려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명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들어보시고 반대하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 많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명상을 제가 사실은 이쪽이 아니고 다른 교육 쪽에는 제가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 학교 교사로서도 있었고 또 영어 쪽이나 관광학이나 또 컨벤션과 이런 쪽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원래는 가톨릭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종파에 관계없이 일단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우리가 추기했을 때죠. 네, 그때 이미 오셔서 제가 잠깐 동안에 발표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처음 주제는 명상하고 다른 학문이나 기타 인적 예술이라든가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물리학도 아니고요. 그런데 명상하고 마음하고 관련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연관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학문과 예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보셨던 분들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거 하고 또 우리가 에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에고를 내려놓는가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요. 어쨌든 진정한 나로부터 그것이 아닌 뭐랄까요, 작은 나, 큰 나에 비해서 그런 나를 어떻게 우리가 좀 내려놓고 원래 있던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통 서양이라든가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수행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서요. 마음이 물질보다 우선하고 또 명상의 의식의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게 됐죠. 그래서 불교 명상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불교 명상에서 꼭 불교 이렇게 한 것이 죄송한데요. 기독교라도 명상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이제 행복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명상에 대한 그런 역사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인구가 지금 1,500만이 이를 정도로 열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진리도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궁극적인 것하고 간섭적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궁극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 간섭적인 것은 우리가 책상이다 하는 게 사실 책상이 이것도 우리는 책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어떤 사람한테 침대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뭐 나무 토막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관습적으로 우리가 그 컨벤셔널 하는 그런 실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 진리는 이게 마음과 마음 작용하고 물질, 열반 이렇게 불교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불교의 그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관습적 진리는 그 명칭하고 사물이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명칭은 사물에 대해서 그 주어진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물은 그 이렇게 책상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런 개념을 말해요. 하나는 명칭이라는 것, 하나는 명칭으로 인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그런 개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는 이제 감춰진 질서하고 드러난 질서가 특히 있는데요. 이제 그 절대계와 상대계가 있겠고요. 무한 여러 가지 이론론, 이론론 이렇게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선형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영상의 주제를 말씀드린 것도요.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연구해 나가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명상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자선한다든가 눈을 감고 항상 이렇게 어디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24시간 우리가 뭐 잠에서 또 뭐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요. 늘상 우리가 그 생각을 넘어선 그 이전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몸 또는 그 생각의 대상들을 알아차려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명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생각은 선형적이라서 선형적이라는 말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이렇게 순서대로 일하는 걸 선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선형적이 아니고 굉장히 그 비선형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다각적인 상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선형적인 생각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상에서는 이것을 도와주는 어떻게 하면은 그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삶에서 우리 본래의 모습대로 살 수 있나 이거를 보는 건데요. 이게 그 아인슈타인이 그 뭐 문제를 일으킨 그 의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의식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킨 그 의식 이전 자리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 삶을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의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고 하면서 노에틱 사이언스라고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노에틱 의식에 의식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식, 물질을 연구했던 과학, 물질만을 그 주제로 삼았던 과학이 이제는 의식을 주제로 삼아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나왔는데요. 굉장히 히트쳤는데 보신 분이 계시죠 이거? 많이 보셨나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를 아느냐, 아이들은 뭐를 아느냐, 이게 블리프라는 것은 삐 하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약간 좋지 않은 말을 또 해야 돼요. 도대체 뭘 우리가 알아? 이런 얘기로 이거는 이제 신비의 문속으로라고 얘기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했는데 시크릿이 나오기 이전에 이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차리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영화도 잠시 몇 분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은 이게 지금 한순간 하나씩 생각하기로 한 가지 생각이 3,000세계 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하나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하면 바로 천상계도 통하고 뭐 좋은 그런 것과 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하고 바로 직통으로 통할 수 있고 피공을 초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이 마음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알아차림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법칙에도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있어야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경계가 부딪힌다고 그러죠. 마음이라는 것은 경계에 부딪힐 때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고 에너지이면서 물질이고 그래서 우선 타장통통하고 끌어당기고요. 한순간 하나씩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면 할수록 어떤 일은 나한테 계속 일어나는데요. 싫은데 자꾸 더 강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꽉 강하게 밀면 밀수록 그래서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그 영성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니까 서렌더라고 죄송한데 제가 영어를 쓰는데 surrender. 그러니까 내맡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맡김. 이렇게 체념이라고는 좀 안 좋고요. 이렇게 내맡긴다는 거. 그 순간에 이렇게 yes 하고 예 이렇게. 그렇다고 나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아닌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근데 이제 마음에는 이제 추호가 없다고 그러고요. 예. 긍정적인 생각은 이제 에너지를 그만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이건 다 아시죠? 잠재의식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한테도 좋은 그런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또 나쁜 생각을 상대방한테 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는 말은 잠재의식 법칙인데 우주에서는 그 주어를 모른다고 해요. 네, 잠재의식에서. 그래서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사람이 어떻게 나빠진 일 있으면 한 거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 것이 그것은 자기한테만 자기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낸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네. 부메랑처럼 제가 낸 사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한테 다시 돌아오고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요. 반성의 법칙이 있어 바로 멈추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떤 현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면 방향만 바꾸면 그 디렉션을 방향을 바꾸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제로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을 제로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원 상태에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는가. 네,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마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또 이런 불선침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 외에도 지금 교에서는 마음이 121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다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식에 대한 겁니다. 네. 표면 의식이 있고요. 또 육식, 칠식에 육식이 특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는 또 칠식이라고 하는 이게 자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말썽을 일으킨다고 해요.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자기를 존중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또 이제 아리아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훈숙된 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죠. 그 안에는 또 불성과 신성을 또 팔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불교에서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니까 참고로 가지고. 이제, 그래서 두 개의 지리가 있는데, 사물의 본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하자면 형상을 보고 있는데요. 휴지도 잠깐 주실까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얘기했으면 그걸 꺼내줘야 되는데. 이게 구겨진 건데, 이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끌고 와서.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가 돼 있으면 이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뭔지 모르고 그냥 한 매듭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펼쳐 보이면 이게 손수건이잖아요. 이게 드러난 형상, 즉 폼하고 폼레스 그것이 감춰진 세계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해서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명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래서 번식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명상이 되겠죠. 제잘거림이 항상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UCLA의 국민학교에서도 지금 명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속에 조롱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그 정도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명상을 학교 수업에다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제작을 했는데요. 1분에 16,000단어인가요? 그렇게 자기 혼자서 셀프 토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만 가지나 5만 가지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하루에 뭐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식은 5%나 95%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무의식의 그 있는데요. 보통은 80, 90%는 부정적이고 필요 없는 생각. 그건 남의 말에 4배의 속도로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생각을 뭘로 하냐면 언어로 하잖아요. 그럼 언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명칭 개념에서 우리가 말을 어떤 레이블 붙이고 명칭을 했을 때는 이미 그것은 개념화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갖는 제한성이 있겠죠. 그래서 생각은 제한성을 더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고 인간은 또 의미에 구속된다고 한다고 해요. 모든 만물은 중력에 구속되고 동물은 그 본능에 구속되고 인간도 그렇지만요. 또 특히 인간은 말의 의미에 구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꽃을 봐도 이렇게 꽃을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꽃은 뭐 장미꽃인데 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꽃이고 뭐 누가 갖다 준 꽃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현재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에서의 것을 찾아내고 원래 있는 그 형태, 그 상태의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폐아가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개를 그리면 그대로 그리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아는 개의 모습을 그린다고 이렇게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범주화나 관념화가 중요하고 초점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I think가 아니라 it thinks라고 바꿔야 된다고 해요.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하고 생각을 같이 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I am happy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뒤에 번에는 나오는 I am happy라고 하는데 사실은 I am 영어로서 나는 행복해가 아니라 I feel happy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해요. 내가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어떤 감정 이런 것을 객관화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슬프면 슬픈 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이것이 프로그램화 된다는 거. 컴퓨터에 프로그램되듯이 우리도 프로그램화 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도 프로그램화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을 보면 어떤 개념화는 이거.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남이 교육이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습득을 해서 내 속에서 진실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잘못한 정보가 모니터되지 않으면 부족한 행동을 하고 명상의 필요는 의식을 관찰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식가 작동되기 이건 0.4, 0.5초라고 하게 되는데요. BBC 호라이즌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인터넷에 BBC 호라이즌을 치시면 거기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 많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그 무의식이 작동되기 이게 0.3에서 0.5라고 하는데 거기는 6초 전에도 이미 그 뇌에서는 이미 그 행동을 하도록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논란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습관과 중독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에피테투스라고 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문제나 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나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명상이 묘체가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것인데요. 자신을 바라보는 참나, 여기 참나에서 여기 좀 권위자가 계시는 죄송합니다. 상위 자아가 있고 그 상위 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께 여쭤게 있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신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아시는 게 누굽니까, 그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위 자아라고 이렇게 또는 그 셀프, 에고하고 반대돼서 자기, 자아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딱 감아보실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눈을 감아보시고요. 한번 호흡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해보실까요?
사실 그 호흡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기적적인 것이고 뭐랄까요, 좀 너무나 훌륭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쳐다볼 시간이 별로 없고요.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좀 바라보면은 얼마나 호흡이 아름다운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살아있는 것이 고맙다, 좋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또 의자에 닿아 있는 것도 느껴보시고, 다리도 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 팔도 있고요. 팔도 느껴보시고, 지금 제 소리도 들리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눈과 이렇게 닫혀 있는 거, 닿아 있는 거 느껴주시고, 입술도 닿아 있지요. 살아있음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또 에어컨 소리도 좀 들릴 수 있겠네요. 잠시 눈을 뜨시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잠시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본 건데요. 어떻습니까? 호흡을 저 마이크하고 저 스피커하고 지금 어울림 여기 스피커가 에어가 있거든요. 일단 스피커하고 조금 떨어졌을 때. 이겁니까? 네. 조금 멀리 떨어지시죠. 그런 거 괜찮아요. 바다 밑에만 안 오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걸 보셨죠? 직접. 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겠죠. 그래서 그 호흡하는 것을 본 것이 바로 나다. 참 잘하, 참 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doing, 매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생활하는 것을 doing 한다고, 하는 것을 보는 자, 그것을 being으로서 존재하면서 보는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뭐 상이 잘하는데요. 참 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감으로서 느끼거나 생각이나 감정된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이제 여기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말이 인류의 그 조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사피엔스가 그 안다는 것인데요. 또 노를 두 번 붙였어요. 그 이유는 아는 것을 안다, 인지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자지 않고 우리가 잘 때도 뭔가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알아차리는 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인류의 조상인데요. 아는 것은 안다. 이게 지식형 연결인데요. 또 지금 넘어서 지금은 노에틱스라고, 아까 노에틱 사이언스라고 했는데 의식과학이라고 했고, 이거는 지금 인간이 점점 그 직관형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 인사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성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점점 인간이 직관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에고라는 것은 리틀 미, 작은 나가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 근데 보통 서양에서 그 컨셔스니스라고 말을 씁니다.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 마인드, 그리고 컨셔스니스, 그 의식. 그래서 작은 나는 쾌락과 안전을 안심을 하고요. 그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의식이 여기서 지난번에도 뭐 피오 컨셔스니스라고 했는데 순수 의식이 전지전능 무서부지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보통 우리 몸속 안에는 0.0001%니까 0이 몇 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만큼만 우리 안에 있고요. 나머지 의식은 어디에 있냐면 이 토공 중에 다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99.999%는 내 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저의 의식이 더 밖에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 조영구 선생님도 밖에 의식이 있을 거고, 우리 개상 선생님도 그렇고요. 김성철 선생님 다 이렇게 뻗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의식은 서로 겹쳐질 수가 있고요. 내 것, 네 것의 구별이 사실은 이 몸 안에서만 있을 뿐이지 멀리 나가면은 구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명상이 그 서양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불교 여러분도 유행하지만 힌두교의 힌두이즘에서 나오는
그 불이 이론론, 불이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non-duality.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 따져보니까 우리 마음도 99.99%는 밖에 나와 있고 선생님들도 마음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서로가 남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다 너라는 부분은 오직 이 지금 보이는 형상 이 안에서만 존재하지 이걸 떠나면 그렇게 존재가 나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빠져나올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로 봐서 그것을 객관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상할 때는 네, 앵거, 그러니까 분노가 있다. 분노라는 자체를 떨어뜨려 놓고 이제 분노하는 나를 하나로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이제 동일시한다고 해서 동일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국말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동일시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말이 없나요? 자기가 그거로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혼습하고 종자를 나뉜다는 거. 그래서 느낌을 정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느낄 때 좋다 싫다가 원래는 없는 순수한 느낌인데 이것을 육체적으로 개입되면서 좋다 싫다가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화살을 맞고 또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거기다 붙여가지고 좋아 죽겠다 싫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손으로 한번 책상에 만져보실까요? 네. 느낌이 있으시죠? 네. 이 느낌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미찍지근하다, 차다, 뭐. 이때 그 아는 것이 바로 나고요. 그 알아차림을 강화하는 것이 명상인데요. 내가 느끼는구나. 차가워하는구나. 뜨거워하는구나. 그건 좋습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여기는 좋다, 싫다는 아직 안 붙었죠. 맨 느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거기에 좋다, 싫다가 붙을 수 있어. 난 차가운 건 싫어. 난 뜨거운 것이 좋아. 뭐, 거꾸로.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저항하는 겁니다. 그 느낌까지는 누구라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성인이라도 좋다 맨 느낌을 다 느끼는데요. 거기다 좋다 싫다가 호흡 불어가 붙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그걸 아주 저항하는 것이죠. 그럼 저항한 것이 지속되거든요. 난 뜨거운 건 너무 싫어. 이렇게 싫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까지 받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화살까지는 그래도 그렇지만 두 번째까지 가면 이것이 증폭되죠. 비탄으로 증폭. 그래서 이때 자동적인 사고, 오토 파일로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외부 대상에만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조를 합니다. 조가 뭐냐면 한자로 써야 되는데 제가 비친다는 거 있잖아요. 조명할 때 조. 그런데 반조는 하지 않아요. 조는 항상 대상에 한해서 우리가 조는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회감 반조하시 우리 내부로서 바꿀 그것을 외부로서 한 것을 내부로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항상 자동사고가 되는데 이것이 항상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중독을 만드는데요. 그 자동사고를 하는지를 항상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자기가 어디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나중에는 점점 의식을 무의식화하는 것이 명상이기 때문에 점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남처럼 타인화해서.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질문법도 있는데요. 항상 질문을 잘하라 그러죠. 위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낳는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법이 바이런 케이츠라는 사람이 The Work라고 해서 자기가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삶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바퀴벌레가 침대에서 이렇게 밑에서 자기는 너무나 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대에서도 자지 않고 땅바닥에서 잤어요. 그 아이들도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런 엄마를 싫어했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각성이 와가지고요. 이런 네 가지 질문법을 개발했죠. 그것이 사실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그것이 그런 사실이 맞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 사실이라는 것은 확실하느냐? 네. absolutely. 네.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당신이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 뭐 좋지 않은 생각, 뭐 좋은 생각이라도 기분이 안 좋고 뭐 살고 싶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럴 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데 우리 그 여기 교재에도 여기 있거든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바꿔보고요. 내가 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보고 또는 이렇게 뒤바꿔 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래,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느낌까지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 거기서 좋고 나쁘고 또는 그것을 집착하는 그 가래. 그러니까 초콜릿을 좋아하는 초콜릿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담배를 꼭 피워야 된다든가 또 술 마셔야 된다든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가래 이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서 딱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라보는데요. 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상이 되겠죠. 지금 여기는 시공간이 없고 그 집착에서 그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과 불만들이 있다는 거. 원래는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공하다는 걸 꿰뚫어 보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떻다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또 실체가 없는 것을 공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택해서 항상 그 생각이라는 것, 인간은 생각에 제한되어 있는데요. 생각 자체는 항상 어디에 이렇게 고착시키려고 고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래요. 생각 자체가 뭘 고정시키고 그 자체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있는데 나라는 정체성. 저라면 뭐 누구는 키 누구 아무고 여성이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한국 사람이고 또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올 수가 있는지 이것 때문에 분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아주실 수 있어요? 다시 또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한 좀 두세 번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여러 가지 호흡의 달인도 계시고 호흡을 많이 수행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호흡을 하는 좋은 점은 일단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 현재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오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을 보는 것인데요. 갑자기 저희가 호흡을 한 번 이렇게 하면 그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명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돼요. 보통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매일 끄달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호흡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미래로 끄달리면서 현재 있지 않는데 호흡을 한 번 하면은 아니면 소리를 안 내고 하더라도 이 자체로서 내가 현재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호흡을 하나의 포탈이라고 할 수 있죠. 관문이다. 지금 현재 있기 위한 관문. 또 하나는 현재를 생각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호흡을 한 8가지만 세보실까요?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에서 8가지만. 그러면 9, 10가지 안 해도요. 보통 8 정도로 해서 8가지만 보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른 건 다 잊으시고 여러 가지도 있으시겠지만 호흡만 바라봐 주세요. 편안하게. 또 자세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해요. 쉬실 때 호흡이 굉장히 좋다, 편안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8번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눈을 뜨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8번 호흡을 하시는 동안에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8번 다 잘 되시나요? 네. 저는 집중력이 좀 약해갖고요. 금방 다른 생각이 나거든요. 즉, 8번 호흡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수용이 안 되는 분들은요. 바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 명성적으로 많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라서 다르시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호흡을 보는 것입니다. 또 잠이 안 오실 때 불면증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보면요 가장 빨리 잠이 잘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적인 이유는 생각이 있을 때 잠이 안 오거든요. 이때 생각을 끊어주는 이유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우리가 끄달려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바라보면 생각을 끊어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잠이 금방 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에고를 내려놓는 그것이 이제 잠 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기분이 안 좋았던 일도 생각나고 또 너무 좋았던 것도 생각나고 해서 잠이 안 올 때는 호흡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런 생각을 하고 끄달리고 있는 나인가? 이렇게 보면은 어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 그래. 나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중독되거나 좋다 나쁜 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관념과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나인데 하고 바로 그 원래 제로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 나를 다시 바라보면은 그 다음에 바로 릴렉스가 돼요. 그리고 생각을 다시 우리가 거기서 바라보게 되는 멈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리,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에고의 정체성하고 타인의 분리를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책이 미국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기적 수업이라고 하겠죠. A Course in Miracles. 그게 일본에서도 지금 번역돼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번역이 오래됐어요. 기적 수업이라고 혹시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거기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데요. 기적 수업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에고와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타인과의 분리를 택하고 성령과의 반대되는 것을 에고의 관념으로 봅니다. 에고와 성령. 에고를 택할 것이냐, 성령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기적 수업이라고 했어요? 기적. 기적.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 기적. 이러한 코스를 받다 보면 기적을 갖게 된다. 그래서 365일 레슨 1, 레슨 2 해갖고 365일 레슨이 다른데요. 뒤에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는 지금 제가 불교에 관심있어서 죄송하지만 무화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이제 나라고 한다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감안하고 이 심장이나 모든 물질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 불구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화경이라는 경우 있습니다. 오온이 부상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음에 대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항상 현재에 있지 않고 목적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마음이 바빠가지고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탔는 이 교대역을 생각하고 오고요. 그 안에 그 순간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우리 특히 제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설거지 하면서도 나는 뭘 하지? 근데 이제 체육에서 또 금메달 따고 이런 사람들을 잘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관역을 맞출 때 그 관역에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관역은 벌써 이미 현재가 아닌 미래이거든요. 맞출 때. 그래서 오직 자기 현재의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만 본다는 것이죠. 현재만. 그럴 때 그 무심한 마음으로 관역을 맞추는 것이지 저 관역이라는 것에다가 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체육하고 명상하고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승리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골프 선수하고 마지막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그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자기는 그 짧은 거리에서 뭡니까? 퍼팅입니까? 뭐라 그러죠? 제가 골프를 안 치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때 마음을 정말로 이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면은 안심이 됐어요. 자기도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이겼던 이유는 완전히 자기는 그 순간에만 몰입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아주 고요한 상태로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에만 있으면 거죠. 승리하는 거기도 있지 않고
오직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근데요 한 걸음만 가면 되고 오늘 등산하고 오셨는데 박희성 선생님 등산하실 때 한 걸음씩 걸었을 때 올라가실 게 어렵죠? 저 정상에 가실 때. 네. 그때 그 한 걸음만 걸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정상에 가는 걸 생각하고 그 순간에는 계속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스트레스인데요. 나는 한 걸음만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할 때도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가는데 내가 15m, 20m 몇 정도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된다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 실제하는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있어야지만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고 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이미 우리는 실제한 성품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완전히 몰입하고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된다. 인간은 그 동일시하기 때문에 객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심양면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념에 확산한다. 그래서 인지의 왜곡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왜곡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문을 여러분이 추론도 하고 일반화를 하고 이분법도 사고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희론이라고 하는데요. 좀 말이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희론하다. 개념으로서 확산한다 이 말이죠. 정신적 구조물인데요. 확산하고 발산하고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그 성품에서부터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원래는 내가 주체였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생각이 주체가 돼요. 주어가 생각이 돼서 멋대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나를 씁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생각이 어떤 그 폼이고 thought form이라고 하죠. 사고 thought form이라고 하는 사고 체입니까? 상명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폼을 가지고 그런 폼을 가지면 그것은 또 뭐냐면은 어떤 그 힘을 가지게 되죠. 그 힘을 가지게 돼서 그 다음에는 피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권해가 발생하고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요때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계획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지난 날도 봐야 되고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야 되고 현재도 가야 되지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일부러 하는 것은 좋지만 또 떠오르면 직발이 떠오를 수 있는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피동체가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사람을 쓴다. 그리고 자기가 그 호랑이를 그려놓고서 마술사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그게 이제 한자로 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초기 부부에서는 인식 과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황가는 잠재의식이요. 흐르고 또 지나간 방황가가 있다가 동요됐다가 깜짝 소리가 나면은 했다가 끊어져서 옹문이라는 그 오감입니다. 전향을 해서 볼 때는 이제 눈의 안식이 전향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자완화라고 하는 게 속행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충동이고 이게 즐기는 것이 돼요. 이렇게 어떤 순간에 만약에 맛있는 주스를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이 상태가 이렇게 계속된다고 해요. 여기 17층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때 여기서 업이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거 소기불기에서 하는 해석인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관념을 어떻게 생각을 막고 열반을 체험하냐. 여기서는 이때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고만 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 감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것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열반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들기만. 거기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면 나 싫다, 좋다, 뭐 어떤 촉감이 좋으면 좋다, 뭐 맛있는 것이 맛있다,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냥 먹는 거, 그냥 그거 좋다, 나쁘다를 떠나면 발판이 없기 때문에 감각들하고는 상관없이 열반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보는 행위 맨 처음에 순간을 보죠. 내가 보는구나. 처음 인식 과정에서 의식의 흐름을 정지하고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에서 이것이 물질이 아니고 물질과
별개인 마음이라는 거. 내가 여기 일어난 마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구나, 느낌이 일어났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때 순간을 잘 포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상고 무한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 명상에서 세 가지 무상한 것, 또 고통인 것, 무아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쉽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눈을 감고요. 우리가 호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을 보면서 잘 호흡을 몰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대해서 뭔가를 느끼시는 호흡이 어떤가 이렇게 호흡만 보시고 어떤가를 생각한다고 생각으로 빠지긴 합니다. 일단 호흡만 보세요. 지금 들어가고 배가 들어가고 나온 것이라든지 코 밑에 그 부분에서 감각이 들어가고 나온 것을 본다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 눈을 떠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그 호흡을 잠시 봤는데, 호흡에서 그 호흡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면 어려운데요. 사실 몇 분이고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호흡이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고, 어떤 때는 내 멋대로 되게 그냥 뭐 쉬어질 수도 있고, 또 멈춰질 수도 이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거, 호흡을 규칙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 고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것이 불만족일 수가 있겠죠. 고통이고 괴롭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호흡을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호흡은 쉬어지고 있겠죠. 우리의 모든 내 근육이나 모든 내장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는 무상하고 또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불만족이다. 또 무하고 내 마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우주적인 지성이 들어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0.0001%만 우리 안에 있고 나머지는 저 허공에 우주에 다 뻗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만능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 안에서는 갇혀있다고 해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본다고 크리스천 브리치가 얘기해서요. 그 이미지를 떼고 볼 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상을 떼고 어떠한 사물이라도 완전히 백지 상태로 제로인 상태로 놓고 볼 수 있는지 여기 임종혁 교수님도 이게 수학을 하셔서 그런데 이때 이미지를 보통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가 이미지를 보는 것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의 잘못된 확률이 있다. 이미지가 없이 완전히 뭘 떨어뜨린 상태에서 보여야 된다. 삶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The freedom from knowing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다. 제일 무서운 것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데요. 신념이라고 합니다. 믿고 있는 거.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필터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다 고집이 세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주관이 강하다.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신념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신념 가지고 그 등가 속도 운동 계속 하거든요. 그쪽 방향으로만.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문을 품어야 되는 네 가지 질문처럼 이게 과연 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이것은. 다른 사람도 과연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위대한 질문을 자꾸 가져야 되고 또 각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몸과 느낌과 인지와 형성과 의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상인데요. 이 상이 아까 말한 이미지는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것이. 왜냐하면 데이터와 같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 지금 그 금강경 독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일 말씀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상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치라고 수행을 하는데요. 마음만 일어났다 하면 무조건 바치라고 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그 받는 걸 좋아하시는 걸 공양할 때 바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잠깐 해볼까요? 눈을 다시 감으시고요. 눈은 뭐 떠도 좋으시지만 일단 눈을 감아야지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사물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내부로 향해서 다시 호흡을 해주시고요. 호흡을 하는 의미는 지금 이 현재로 나의 자리를 매개하는 것이죠. 호흡을 편안하게 보십니다. 호흡이 참 멋지고 아름답다. 너무 즐거운 것이다. 생각이 혹시 떠오르거나 느낌이 있으면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듯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듯이 그냥 저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뭐뭐 하네?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호흡을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숨이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편안하구나. 이렇게만 숨에만 집중하고 또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봅니다. 또 속상한 일도 떠오르고 두려웠던 것도 떠오르고 과거 미래로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생각을 혹시 여러분이 하늘에다가 아니면 뭐 기독교인이시면 예수님한테 또 뭐 어느 분한테라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네, 이 생각을 버립니다. 이 생각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부처님에게 놓아버립니다. 하늘에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이고 떠오르는 생각은 생각입니다. 느낌은 느낌이고요. 그것을 내가 다치고 그렇게 바라본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또 떠오르면 싸우지 않고 그냥 떠올랐구나. 다시 호흡을 봅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짧게 해서 좀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눈을 뜨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데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리시킨다는 거, 객관화한다는 거, 이거 잘 되지 않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세도나 메소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언제 내가 버리는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 느낌, 그 생각을 사실은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펜을 좀 갖고 계시죠? 펜을 잡아보실까요? 펜을 지워주고요. 그럼 이 펜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떠오르는 생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이거 내가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 싫은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꽉 쥐어보실까요? 네, 좀 아플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놓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 손과 이 펜은 같은 것입니까? 네, 다르죠?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인데요. 아까는 확 쥐었을 때는 마치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동일시할 때는 이걸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누가 감히 나의 고통을 알아주겠어. 알려고도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하면서 이 고통을 아예 될 거라고 완전히 이렇게 잡고 놓지 못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살짝 이렇게 해서
예. 와보시면 소리 나지. 그러면 놓아지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사로잡혀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놔버릴 수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을 버릴 수 있다. 일어나는 마음을 갖추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건강행복성에서는. 근데 저기 건강행복성에서 몇 번 하루에 읽으시나요? 교수님? 네? 한 20분 있어요. 예, 하루에 20번 읽으시고 25번 읽으셨다가 기록적으로 하시는데요. 건강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또 일어나는 생각도 맞추시고 이렇게 소연식 하고 계세요. 그 명상이라는 것은 어원으로는 나반알아서 마음의 개발이고 그 어원은 치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매듭에서 치료하다는데 즉 측정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인데 즉 원래의 마음 상태가 에서 벗어난 것을 측정해서 재단에 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명상. 명상은 뭐냐면 어딘가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신과 부처의 마음, 우주심으로부터 이탈된 마음을 돌려놔요. 그래서 아까 어떤 속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사실은 그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하고 크리스나무치가 말하는데 테이프를 오늘도 틀고 내일도 틀고 어제 했던 생각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는 잠깐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5년, 10년 평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는 것입니다. 명상은 집중과 성찰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선불교나 화두 성부는 집중합니다. 화두나 이런 데는 집중하고요. 지금 통찰, 지금 오늘 우리가 주로 하려는 것은 통찰인데 이건 대상을 분리시키는 것이 되겠죠. 분리하다는 뜻이 해서 위빠사나입니다. 분리해서 꿰뚫어보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을 위빠사나고 하는데요. 그 명상이 참 제가 볼 때 현대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많은 그 영성 프로그램들이 이 위빠사나의 명상 수행법을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결부돼 있어요. 아까 집중 명상은 물론 필요하지만 몰입,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절든 몰입이 필요하지만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알아차림, 마음을 챙긴다. 그대로 관찰하고 있으면 되어있다. 그런데 집중 명상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 명상이 허벅 댄스를 다음 명상이 한데 자세를 앉아있고 근육을 이완하고 호흡에 집중하다가 집중의 대상이 뭐 여러 가지나 이렇게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로 생각합니다. 연불선처럼요. 그러다가 잡념이 생각나면 망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오케이, 괜찮아. 망념이 생긴다. 나 이 생각 싫은데. 이걸 막 억지로 저지하려고 싸우려고 하면은 원숭이가 더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 괜찮아. 아이 다루듯이 괜찮다. 괜찮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고 이 세도나 메소드라는 그 방법인데 세도나 메소드라는 명상 그 수행 방법에서는 오히려 그 웰컴한다 그래요. 웰컴. 그 느낌이나 생각을 오히려 쭉 받아들이라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속상하구나. 내가 이렇게 외로웠어. 내가 이렇게 슬펐어. 이렇게 그 느낌을 쭉 깊이 느끼고 웰컴하고 수용하라. 그런 다음에 이걸 놓아버리는 것이죠. 바로 놓아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만 생기면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그래서 통찰 명상이라고 하고요. 이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바라본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름 붙입니다. 봄, 기름, 하나, 생각함.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도요. 꼭 눈을 감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누워있다가도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말할 때도 생각나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또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어떻게 하시는 게 명상이 되겠을까요? 그냥 생각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건데 이름 붙이는 방법은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만약에 이런 명상이 익숙하신 분은 상관없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혹시 있으시면 이름 붙이면 도움이 돼요. 망상, 또 뭐, 이렇게, 화남, 생각이 빠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건데, 가능한 있는 그대로, 왜냐면 이름을 붙이면 그 언어 자체가 구속이 생기죠. 또 관념으로 흐르기 때문에 언어를 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가지 대상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심리현상이에요. 얘는 심리현상 또는 그 멘탈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정신적 대상. 어떤 그 진리라든지 나머지 나오는데 사성자라든지 뭐 오온이랄지 뭐 7가지 그 깨달음의 이런 그 심리현상을 보는 거예요. 몸, 느낌, 마음이 네 가지를 보는 것이고요. 이거를 경험, 거리를 둠으로써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호흡에 대한 건 아까요. 네. 들이쉬고 내쉬고 길이쉬면서 길게 쉰다. 숨을 길게 내쉰다. 짧게 숨 짧게 쉰다. 이렇게 알죠. 몸에 대해서는 걸어갈 때는 또 걸어간다. 앉을 때는 앉았다.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팔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내려주세요. 자, 이때 여러분이 알아차리면서 합니까? 하셨나요? 하신 분도 많이 계실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잘. 예. 지금 이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때 다시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때 의식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도를 보는 것이죠. 인텐션.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의식하시면서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의식하시면서 예, 이것이 이제 그 몸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럼 사람이 가면서 다 하고 의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가장 커다란 상황. 내가 걸어가면 걸어간 거, 또 말하면 말하는 거. 이렇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제가 뭐 말하면서 뭐 몸 앉아있는 것도 다 보고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겠죠. 많이 알아차릴수록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선사가 이렇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당신 왜 그러냐니까 아까 내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그때 할 때도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가니까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명상할 때 지금 알고 갔냐고 알고 일어났다고. 네. 자, 이거 순간순간 이거는 뭐 너무 그 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참여하시고요. 참조만 하시고. 네. 이거는 부정관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부정관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느낌은 여기서 즐겁고 괴롭거나 즐겁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육체적으로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은 정신적으로 이것을 순간처럼. 그래서 즐겁고 괴로운 거는 잘 느끼는데 특히 괴로운 것은 잘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잘 느끼고 고통이 있을 때 명상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까지도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일단 페인, 고통은 피하려고 합니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고통도 하나의 일어났다가 머물렀다 사라지는 그걸로서 우리가 고통을 또 하나의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고통을 나라가 생각하고 저도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프지? 난 싫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싫어하는 느낌을 막 이렇게 확산시키는데요. 그럴 때 머리가 아프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머리가 아픈지 뭐 한숨을 안 쓴다든지 뭐 정신을 쓰든 화를 낸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겠거든요.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공기를 한 개씩 하든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고통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동 반응인데 그 자동 반응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 탐욕 있고 탐욕 없고 이런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인데 이 마음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음련자는 이런 5가지 장애, 오온, 색수장애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대상이죠. 멘탈 공지. 요거를 우리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돼요. 경련체인데 조금 쉽지 않겠어요. 깨달으면 이런 깨달으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사성질 이렇게 고와 본인, 소멸 이런 이것들을 우리가 그걸 대상으로도 명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가지 성스러운 그것이 진리가 보이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집착이고 이 소멸에 이르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에는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요. 많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스토리. 그래서 본래의 나를 찾는 것이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요. 여러분께서 제 이름은 김아마모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께서 스토리가 없는 나를 한번 상정을 하기 바라겠어요. 우선 이름을 잊어버리시고 나의 이름은 그냥 없다. 누구누구지만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성별도 없고 국적 잊어버리시고 나이 잊어버리시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험을 내려버리시고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연인으로서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만 그렇게만 된다면은 바로 우리는 본래의 나, 그것이 바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텅빈 허공, 텅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텅빈 각성,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내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으신지, 나의 과거의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신지. 눈을 떠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눈을 떠라고 감아주십시오 해서 죄송한데요. 이건 하나의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그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뿐, only don't know mind라고 승산 스님이 이렇게 그걸 많이 쓰시는데요. don't know mind, 알지 못한다. 양무제한테 그 달마대사가 가르치는데요. 양무제가 자기 불교를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달마대한테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달마대사가 그렇게 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없다는 것이냐고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그렇게 말하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달마대사가 양무제는 아직도 실제 하는 그런 본성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면벽을 했다는데요. 이때 모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아까 크리슈나무르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어떤 걸 잘하면은요. 일단 선입견이랑 저의 그 경험과 그 데이터에 쌓인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로로 놓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한 5분만 더 하고 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요.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탈분리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얘기했고요. 자동사고도 제가 뒤로 가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과 영어로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